미국의 전체 50개 주 가운데 절반이 넘는 곳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신규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공기를 통해서도 전염될 수 있다고 밝혔다가 며칠 만에 실수였다며 이를 뒤집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오늘 EDD가 낙후된 시스템 개선 작업에 들어가면서 앞으로 실업수당 처리에 소요되는 시일이 대폭 단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지사의 이 같은 발언은 EDD가 2주 동안 신규 실업수당 신청 접수를 중단하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EBT 카드를 이용해 신분도용 사기 행각을 벌이는 사기범들이 기승을 부리면서 LA 카운티 사회복지국이 EBT 카드 소지자들에게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바로 한 지 2주째가 돼가는 밥캣 파이어로 현재 10만 3천여 에이커가 소실됐습니다. 진화율 15%에 머물고 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가장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연방 대법관 후임자 인선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지명하겠다며 상원이 대선 전에 표결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와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는 권한이 없다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인종차별이라는 초대형 현안에 묻혔던 낙태 문제가 대선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미국이 104년 만에 처음으로 열대성 폭풍과 허리케인의 습격을 가장 많이 받은 해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에 따른 유럽 지역 공세 강화 우려와 은행주 불안 등으로 큰 폭 하락 마감했습니다. LA 지역 내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LA 지역의 내일 낮 최고 기온 80도, 밤 최저 기온 61도입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 항공 제공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희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균우입니다. 2020년 9월 21일 월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입니다. 일부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전체 50개 주 가운데 절반이 넘는 곳에서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8월 이후 안정세를 보이던 하루 평균 환자 수는 28개 주에서 최근 일주일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몬태나, 와이오밍, 콜로라도, 캔사스, 애리조나, 미네소타, 위스콘신주 등 8곳에서는 증가율이 50%를 넘었고 오리건, 노스다코타, 네바다, 텍사스, 플로리다주 등 20곳에서는 증가율이 10에서 50% 사이였습니다. 특히 28곳 가운데 위스콘신, 아이다호, 사우스다코타, 아이오와, 캔자스주 등 검사 대상자 중 확진자 비율을 뜻하는 양성 판정 비율이 15%를 웃돌고 있습니다. 최근 대형 산불과 이에 따른 대기 오염에 시달린 오리건주에서는 6주간 감소세를 보이던 양성 판정 비율이 지난주 5.6%로 급격히 상승하며 7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연방재난관리청은 사람들이 매연을 피해 실내에 머물면서 서로 더 많이 어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확산할 수 있는 공간을 더 많이 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대면 수업을 재개한 텍사스주에서는 8월 초 개학 이후 이달 13일까지 학생과 교사 등 4,500여 명이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공기를 통해서도 전염될 수 있다고 밝혔다가 며칠 만에 실수였다고 번복했습니다. CNN 방송 등은 CDC가 홈페이지에 올린 광고문에서 코로나19가 공기를 통해서도 전염될 수 있다는 내용을 삭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CDC는 이 권고문을 변경하자는 제안의 초안이 실수로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됐으며 CDC는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기 전파와 관련된 권고를 업데이트하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 절차가 완료되면 업데이트된 문구가 게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CDC는 앞서 지난 18일 조용히 홈페이지의 권고문을 개정해 코로나19가 공기를 통해 전염될 수 있다고 올렸습니다. 당시 권고문에는 코로나19가 대체로 가까이 접촉한 사람 간에 전염된다면서도 코로나19 감염자가 기침, 재채기를 하거나 노래하고 말하고 숨 쉴 때 나오는 호흡기 비말 또는 에어로졸 속에 있는 작은 입자를 통해서도 전염된다고 돼 있었습니다. 이어 이런 입자들을 코와 입, 기도, 폐를 통해 들이마시면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다며 비말이나 공기 중 입자가 공기 중에 떠돌다가 다른 사람이 이를 들이마시거나 6피트 이상까지 퍼진다는 증거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CDC는 코로나19가 6피트 이내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람 간 접촉 과정에서 감염자가 기침, 재채기를 하거나 말할 때 나오는 호흡기 비말을 통해 주로 전염된다는 기존 입장으로 이날 되돌아갔습니다. CDC는 최근 무증상자는 코로나19 환자와 접촉했더라도 꼭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검사 지침을 개정했다가 이 지침이 상급 기관인 보건복지부에서 내려보낸 것이며 과학적 검토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며 논란이 일자 또한 이를 삭제한 바 있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오늘 EDD가 낙후된 시스템 개선 작업에 들어가면서 앞으로 실업수당 처리에 소요되는 시일이 대폭 단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지사의 이 같은 발언은 가주고용개발국이 낙후된 시스템 개선에 착수하면서 2주 동안 신규 실업수당 신청 접수를 중단하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정현호 기자입니다. 낙후된 EDD 시스템 개선 작업에 착수하는 통해 2주 동안 한시적으로 신규 실업수당 신청 접수가 중단되면서 주정부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이 높아지자 개빈 뉴섬 주지사가 21일 서둘러 불구기에 나섰습니다. 지난 주말 가주정부는 뉴섬 주지사의 지시로 스트라이크팀 수사전담반을 전격 구성해 EDD의 실업수당 처리 작업 지체를 해결하고 실업수당 사기 신청자를 가려내기 위한 목적으로 낙후된 EDD 시스템 손보기에 들어간다고 깜짝 발표한 바 있습니다. 대신 새로운 시스템 구축 작업이 이루어지는 동안 2주 동안은 신규 실업수당 신청 접수는 중단됩니다. 뉴섬 주지사는 21일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가주고용개발국 EDD가 실업수당 청구 건수 급증으로 업무 과부하가 걸리면서 기존의 낙후된 시스템으로는 제때 실업수당 처리를 하기에 도저히 역부족이라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시스템 개선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30년 묵은 EDD의 낙후된 시스템이 개선되면 궁극적으로 EDD가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처리하는 데 시일이 단축돼 가주민들이 실업수당을 더 빨리 손에 쥐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주정부 담당자는 EDD의 새로운 시스템이 구축되면 실업수당 청구 건수의 90%가 온라인으로 수주일 안에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밝혔습니다. 기존의 EDD 시스템하에서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 중 40%가 사기행각 여부를 가려내고 청구인 신원 확인을 위해서 일일이 수작업을 거쳐야 하는 상황이라 처리 작업에 수개월이 소요되는 처지입니다. 주정부 당국은 실업수당 청구인 신원 확인 작업을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거의 모든 신청자가 수주일 안에 온라인으로 실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지사는 그러나 EDD의 새로운 시스템 구축까지 정확히 얼마만큼의 시일이 걸릴지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EDD는 그동안 전산 시스템 오류와 먹통인 전화 서비스 그리고 이메일에 대한 무응답 등으로 코로나 팬데믹 속에 주민들의 애간장을 조리면서 불만의 표적이 되어왔습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현호입니다. 4.19 장학재단이 장학생 30명을 선발해 $1,000씩의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KYCC와 앤썸블루크로스가 저소득층에 한식 도시락 300개를 나눠줬습니다. 타운 소식 임준영 기자입니다. 4.19 장학재단이 올해 30명의 장학생을 선발해 1인당 $1,000씩의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4.19 장학재단은 해마다 20명의 장학생을 선발해 장학금을 지급해왔는데 올해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환경에 처한 한인 가정이 많은 점을 고려해 장학생을 예년보다 10명 더 늘려 30명을 선발해 1인당 $1,000씩의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4.19 장학재단은 올해에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안전상의 이유로 장학금 수여식은 하지 않고 이번 한 주 동안 장학생들에게 장학금 체크를 개별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학선 4.19 장학재단 이사장은 올해에는 총 92명의 지원자들이 몰렸으며 지원자들 중에는 코로나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많아 가능한 한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싶었다고 밝혔습니다. 4.19 장학재단은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LA 지역 한인 가정의 모범 학생들, 4.19 폭동 피해를 겪은 손자녀, 그리고 LA 지역 치안당국과 소방당국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한인청소년회관 KYCC가 앤썸블루크로스 보험사와 함께 오는 24일 목요일 한인타운에서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한식 도시락 300개를 무료로 나눠드립니다. 코로나 팬데믹 속의 의료 서비스에서 소외된 계층을 위해 앤썸블루크로스에서 각종 의료 서비스 관련 정보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 이달 말로 종료되는 인구조사 센서스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연방 센서스국이 부스를 설치하고 아직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한인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도움을 드릴 예정입니다. 참석자들에게는 손 세정제와 마스크 등 코로나 예방을 위한 개인보호 장비도 무료로 배포할 예정입니다. 도시락은 24일 오전 10시부터 낮 12시 사이에 타운의 올림픽과 카탈리나 길 2789 웨스트 올림픽 블루바드에 위치한 M플라자 광장에서 선착순 300명에게 제공됩니다. LA 한인회에서 오는 10월 13일 무료 독감 예방 접종을 실시합니다.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 3시간 동안 LA 한인회관에서 350명분의 독감 예방 접종을 실시합니다. 독감 예방 접종은 마스크 착용과 6피트 거리 두기 등 코로나 위생 수칙이 철저히 준수되는 가운데 이뤄집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임준현입니다. 발화한 지 2주째가 되어가고 있는 밥개 파이어로 오늘 현재 10만 3천여 에이커가 소실되고 진화율은 15%에 머물고 있습니다. 산불은 엔텔로밸리 푸틸 지역에서 주니퍼 힐스와 발레르모, 빅파인 지역으로 번지고 있으며 마운틴 윌슨 전망대 주변으로 확산되면서 소방국은 마운틴 윌슨 전망대의 주요 시설이 산불 피해를 입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리버사이드 카운티의 레이크 엘시노어에서 규모 3.4의 지진이 발생해 리버사이드 카운티와 오렌지 카운티에 진동이 감지됐습니다. 지진은 오늘 오전 6시 20분경 레이크 엘시노어에서 북서쪽 6.4마일 떨어진 지점을 진앙지로 발생했으며 지진으로 인한 인명이나 재산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남가주 LA 카운티와 오렌지 카운티에서 60여 개에 가까운 호텔들이 30일 이상 논페이먼트를 하지 못하면서 경영이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4개 호텔 가운데 하나꼴로 모기지 페이먼트가 연체돼 차업 위기에 처한 것으로 업계에서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호텔 비즈니스는 대규모 컨벤션과 비즈니스 여행객들의 출장 등으로 대부분의 수익이 발생하는데 현재는 이 분야에서 거의 수입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나마 산타모니카, 산타바바라, 샌디에고 등 레저 여행객들이 붐비는 호텔들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지난 6월부터 호텔들의 제한적인 영업이 다시 가능해지면서 인근 호텔에서 휴가를 지내는 투숙객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사태 이후 극도로 저조했던 LA 지역 호텔 투숙률이 지난 8월 말에는 51.7%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관광업계 관계자들은 일부 호텔의 현상이지만 어둠 끝에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영난으로 문을 닫게 되는 호텔은 남가주뿐만 아니라 뉴욕과 시카고의 유명 호텔도 줄을 이을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 맨해튼 한복판인 타임스퀘어에 위치한 힐튼 타임스퀘어도 이달 문을 닫게 됐습니다. 이 다른 호텔들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145년 전 설립된 시카고 도심의 유서 깊은 호텔 파머하우스 힐튼은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압류 위기에 처했습니다. 정부의 푸드 보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발급된 EBT 카드를 이용해 신분도용 사기 행각을 벌이는 사기범들이 LA에서 기승을 부리면서 LA 카운티 사회복지국이 EBT 카드 소지자들에게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본인의 EBT 카드 번호와 핀 넘버, 소셜 시큐리티 넘버와 신상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라고 정부 당국은 당부했습니다. 사기범들은 타인의 EBT 카드 넘버 등을 도용해 현금으로 전환시켜 빼돌리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또 주민들이 EBT 카드를 본래의 취지와 다른 서비스와 프로그램, 복지 혜택에 신청하는 데 이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방송가의 최대 축제인 에미상 시상식이 흥행에 실패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된 에미상 시상식이 역대 가장 낮은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시청률 조사업체인 닐슨에 따르면 어젯밤 ABC 방송을 통해 중계된 시상식을 지켜본 사람은 지난해보다 80만 명 감소한 610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이로써 에미상 시청률은 3년 연속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 대유행 상황을 고려해 올해 에미상은 10개 나라 100여 명의 배우와 제작진을 온라인으로 연결하는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이에 따라 화려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헐리우드 스타들의 야외 레드카펫 행사는 열리지 않았고 시상식 현장 분위기를 달굴 배우, 제작진과 관객들도 없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코로나 대유행으로 팬들은 레드카펫에서 스타들을 볼 기회조차 없어졌다며 에미상 주최 측은 스타들 집으로 트로피까지 배달하며 시상식을 진행했지만 에미상의 인기 하락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고 말했습니다. LA 한인회에서 오는 10월 13일 무료 독감 예방 접종을 실시합니다.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 3시간 동안 350명분의 독감 예방 접종을 실시합니다. 독감 예방 접종은 마스크 착용과 6피트 거리 두기 등 코로나 위생 수칙이 철저히 준수되는 가운데 이루어지게 됩니다.
미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대선을 앞둔 미국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연방 대법관 후임자 인선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르면 25일에 지명하겠다며 상원이 대선 전에 표결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상원 다수당인 공화당의 미치 매코넬 대표는 올해 안에 인준 표결을 마칠 것이라고 밝혔고,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와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는 권한이 없다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5일이나 26일 긴즈버그 전 대법관의 후임자를 지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후임으로 여성을 선택하겠다면서 후보군을 5명으로 압축했다고까지 말했습니다. 또 후보자 검증과 인사청문회, 표결을 담당한 상원이 대선 전에 절차를 마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이 대선에서 승리한 대통령이 후임자를 지명해야 한다고 했지만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상원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공화당 매코넬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대로 올해 안에 표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President Trump's nominee for this vacancy will receive a vote on the floor of the Senate. 상원 의원 100명 가운데 공화당 의원은 53명. 표결에 들어갈 경우 반대 입장을 밝힌 공화당 의원 2명을 빼더라도 절반을 넘길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민주당 상원 척 슈머 대표는 공화당에 권한이 없다며 거듭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And this vacancy mean everything. And by all rights, by every modicum of decency and honor, Leader McConnell and the Republican Senate majority have no right to fill it. No right. 위스콘신주를 찾은 바이든 대선 후보도 전례대로 새 대통령이 인선해야 한다며 자신이 승리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지명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 지명에 이어 상원 표결까지 이어질 경우 양당 간 갈등은 증폭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에서 낙태 문제가 쟁점으로 급부상하는 분위기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인종차별이라는 초대형 현안에 묻혔던 낙태가 대선의 막판 이슈로 주목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연방 대법관의 별세를 계기로 미국 사회의 진보, 보수가 첨예하게 맞선 낙태 문제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이 급증했다는 것입니다. 연방 대법원이 지난 1973년 로데 웨이드 판결로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한 이후에도 미국의 보수파는 낙태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전에 긴즈버그 대법관의 후임을 지명하려는 것도 보수적 유권자의 표심을 자극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에서 낙태가 쟁점화되는 것은 보수 후보에게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낙태 반대론자들의 경우 다른 쟁점과 상관없이 낙태에 대한 후보자들의 입장만을 보고 투표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반면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는 낙태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카톨릭 신자인 바이든 후보는 지난해 낙태 관련 의료 행위에 연방 자금 지원을 중단하는 법안을 지지하다가 당내에서 논란이 일자 이를 철회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는 최근 별세한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연방 대법관의 유언 조작서를 제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팍스뉴스에 출연해 긴즈버그 대법관의 손녀가 제공했던 임종 유언을 민주당 지도부가 조작했다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비난하면서 고인의 유언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했다고 폴리티코가 보도했습니다. 고인의 손녀이자 시민자유연맹 회원인 클라라 스페라는 지난 18일 저녁 할머니가 별세 직전에 나의 가장 뜨거운 소망은 새 대통령이 취임할 때까지 내가 교체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언론들이 보도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송에서 그가 그렇게 말했는지 아니면 애덤 스위프, 슈머, 펠로시가 쓴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에 더 기운다며 매우 아름답게 들리지만 그건 슈머나 아마도 펠로시 또는 찔리는 데가 있는 시프의 거래처럼 들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진보의 아이콘으로 불리는 긴즈버그 대법관 후임 지명 문제는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으며 손녀가 전한 그의 임종 유언은 진보층을 결집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조작설 제기는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에게 밀리는 형세에서 대법관 지명 문제까지 얽히면서 나온 위기감의 발로로도 해석되고 있습니다. 물론 표결 권한이 있는 상원은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후임자를 민주당 단독으로 막을 선택지는 사실상 없는 상황입니다. 미 당국자가 북한과 이란이 장거리 미사일 개발과 관련해 협력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고 이를 막기 위해 뭐든지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 정부는 대이란 제재 방침을 발표하면서 이란이 무기 생산국과의 무기 거래를 통해 불량 정권에 되파는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엘리엇 에이브럼스 미 국무부 이란 베네수엘라 특별대표가 이란과 북한의 협력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양국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관한 협력을 재개했다는 증거를 미 정부가 확보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에이브럼스 대표는 이어 양국 간 협력을 막기 위해 뭐든지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협력 재개 시점과 범위 등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에이브럼스 대표의 발언은 미 정부가 이란의 핵과 탄도미사일, 재래식 무기에 대한 유엔 제재를 복원한 뒤 나온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재래식 무기를 공급 판매하거나 기술 이전 등을 제공한 사람들의 미국 내 재산과 이해관계를 차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미 정부는 이란의 핵무기 프로그램과 관련해 27개 단체와 개인에 대한 새로운 제재와 수출 통제 조치 등을 취했습니다. The order will also ban the export of weapons by arms-producing nations to Iran, where Iran would in turn provide them to terrorist and to rogue regimes. 국무부는 제재 관련 설명 자료를 통해 이란과 북한 미사일 협력에 핵심적 역할을 한 이란인 등을 거론하며 이들이 북한 미사일 전문가들의 지원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대이란 제재에 고삐를 죄는 과정에서 북한과 이란 간 장거리 미사일 부품 이전 내용까지 미 당국자가 언급했습니다. 이 양국 간 협력 내용을 속속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일종의 경고성 메시지를 보낸 셈인데 이란은 관련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글로벌 대형 은행들이 범죄 악용이 의심되는 검은 돈을 옮겨주며 이윤을 챙겼다는 내용의 재무부 자료를 언론에 유출한 내부 고발자는 예상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어제 재무부 금융범죄 단속 네트워크의 의심거래 보고 자료를 온라인 매체 버즈피드에 유력한 용의자가 금융범죄 단속 네트워크의 전직 고위 관리인 네털리 메이플라워 사워스 에드워즈라고 전했습니다. 에드워즈는 지난 1월 뉴욕시 맨하튼 연방지방법원에서 한 기자에게 민감한 정보 자료를 보낸 혐의와 관련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에드워즈가 유출한 자료가 1년간 12건의 기사에 활용됐다면서도 해당 기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으나 법정 문건에는 버즈피드의 제이슨 레오폴드 기자가 쓴 기사들이 인용돼 있다고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전하고 있습니다. 레오폴드 기자는 이번 금융범죄 단속 네트워크 문건 기획 보도를 주도한 당사자입니다. 당시 법정에 제출된 12건의 기사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2016년 대선 캠페인 때 러시아의 개입 의혹에 관한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 재선 캠프 측에서는 에드워즈의 자료 유출을 딥스테이트의 음모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이 종합하면 에드워즈는 소셜미디어에 친트럼프 성향을 궁금연히 드러났다는 점에서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을 공공연히 비판해온 존 브레넌 중앙정보국 국장을 돈으로 움직이는 정치꾼이라고 칭한 게시물에 좋아요를 눌렀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브렉 캐버너 대법관을 옹호하는 페이스북을 올린 적도 있습니다. 윌리엄 바 미국 법무장관이 오늘 뉴욕과 오리건주, 포틀랜드, 워싱턴주, 시애틀 등 3개 도시가 무정부 상태라며 연방정부의 자금 지원을 보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 장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들 3곳이 무정부 상태와 폭력을 방치하고 있다면서 시민의 안전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연방 세금이 낭비되는 것을 두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들 도시에서 총격과 시위, 약탈이 급증하고 시정부는 주민 통제에 실패했다면서 폭력과 재산 파괴를 방치하는 관할 지역으로 지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지정되면 연방정부의 자금 지원이 보류된다고 AFP-통신은 설명했습니다. 3개 도시는 모두 민주당 소속 시장이 이끄는 곳입니다. 이번 조치는 무정부 상태를 방치하는 도시에 대해서는 연방자금 삭감 방안을 만들도록 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에 따른 것이라고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은 전했습니다. 올해는 미국이 104년 만에 처음으로 열대성 폭풍과 허리케인의 습격을 가장 많이 받은 해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국립허리케인센터는 열대성 폭풍 베타가 본토에서 상륙하는 9번째 폭풍이 될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올해 들어 대서양에서는 기후변화의 영향 등으로 현재까지 23개의 열대성 폭풍과 허리케인이 발생했고 이 중 허리케인 로라와 셀리 등 8개가 이미 남부 해안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따라서 베타가 걸프만 해안지대에 쫓아가면 미 본토에 상륙한 9번째 폭풍이 되며 이런 일은 제1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16년 이후 처음입니다. 또한 베타는 15년 만에 처음으로 그리스 문자 이름이 붙여진 열대성 폭풍이기도 합니다. 기상당국은 올해 들어 이례적으로 많은 폭풍우가 발생하자 미리 만들어 놓은 21개의 허리케인 열대성 폭풍 명칭을 다 사용해버렸고 22번째 폭풍부터 그리스 알파벳을 붙였습니다.
사기 논란에 휩싸인 수소트럭 업체 니콜라의 창업자이자 대표가 결국 사임했습니다. 사기 혐의를 인정한 건 아닌데 니콜라의 주가는 20%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테슬라 주가가 20% 넘게 폭락하고 대표 기술 기업들이 크게 휘청거렸던 지난 8일 수소트럭 업체 니콜라의 주가는 오히려 40% 넘게 폭등했습니다. 아직 수소트럭 한 대도 팔지 못한 니콜라에 GM이 기술만 믿고 2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하지만 이틀 후 금융분석업체 힌데버그가 니콜라의 기술은 사기라고 주장하는 장문의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니콜라는 이른바 사기 논란에 휩싸였고 결국 니콜라의 창업자인 트레버 밀턴 회장은 현지 시간 그제 사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영향으로 니콜라의 주가는 20%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There are legitimate concerns about the validity of this company's financials and business model. 밀턴 회장이 사기 논란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 없이 돌연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니콜라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이 더 커지는 건 불가피해 보입니다. 힌데버그 측은 밀턴 회장의 사임은 그저 시작에 불과하다며 자신들이 제기한 주장은 사실일 거란 뜻을 내비쳤습니다. 투자자들의 소송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법무부가 니콜라에 대해 제기된 의혹들을 놓고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결국 이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한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와 국정원 등 권력기관 수장들을 청와대로 불러 조속한 개혁 완수를 주문했습니다. 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나란히 회의장에 들어서는 모습도 포착됐는데 추 장관 아들 의혹에 대한 우려보다는 권력기관 개혁 추진에 힘을 싣는다는 의지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나란히 청와대 회의실에 들어섭니다. 내년 초 검경 수사권 개정안의 시행을 앞두고 입법 전략을 위해 국정원과 법무부 등 권력기관 수장들을 불러 모은 겁니다.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은 각자의 본분에 충실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법제화를 통한 개혁 완수를 강조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진척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제 입법 사항은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고 입법이 이루어진 것은 조속히 시행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문 대통령은 남아있는 개혁 과제로 경찰청법과 국정원법을 꼽았습니다. 앞으로 국정원은 대북과 해외 전문 정보기관으로서 조직과 인력을 재편하고 경찰에는 수사총괄기구인 국가수사본부와 자치경찰제를 도입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개혁을 추진한다는 목표입니다. 검찰개혁에 대한 문 대통령의 언급은 없었지만 여야 갈등으로 표류하고 있는 공수처의 빠른 출범도 당부했습니다. 조속히 출범하여 재기능을 할 수 있도록 당정청이 합심하고 공수처장 추천 등 야당과의 협력에도 힘을 내주길 바랍니다. 문 대통령과 추 장관의 회의장 동시 입장을 두고 힘 실어주기 행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청와대는 회의 시작 전 두 사람의 면담이나 독대는 없었다며 의전 서열에 따라 추 장관이 비서실장과 함께 대통령을 영접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권력기관 개혁 완결을 위해 더욱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한 만큼 말 대신 행동으로 추 장관에게 신임을 표시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가 2달이 넘도록 출범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법 개정에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안에 반드시 처리해 공수처를 정상궤도에 올리겠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은 청와대 특별감찰관부터 임명하라며 반대 입장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법안 상정을 위해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 회의에서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이 쟁점이 됐습니다. 모두 7명의 처장 후보 추천위원 가운데 여야가 각각 2명씩을 앉힌다는 기존 규정을 당 구분 없이 국회 추천 4명으로 바꾸고 공수처의 수사와 기소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7월 공수처법이 시행됐지만 야당의 반대로 처장 후보 추천위조차 꾸려지지 않으면서 출범이 미뤄지자 여당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은 있되 시행되지 못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국민의힘에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공수처법 개정안이 올라온 것 자체가 정말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불법 상태를 치유하는 그래서 입법적 노력이 필요하다. 아들 군 휴가 특혜 문제로 연일 곤혹을 치르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국회에 나와 힘을 보탰습니다. 법안의 제안 설명을 들어보니 소수 의견으로 다수가 배제되는 것 또한 비민주적이다라는 말씀은 크게 공감이 갑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개정안보다 더 급한 것부터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대통령과 친인척을 감시하는 청와대 특별감찰관과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부터 먼저 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공수처장 후보 추천 권한을 야당에게 주겠다면서 패스트트랙 처리를 정당화하더니 이제와 속내가 드러났다고 꼬집었습니다. 이 개정안대로 간다면 패스트트랙의 논리가 깨진다. 패스트트랙이 잘못된 것이다 하는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이 개정안이 처리되는 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소위원회로 회부돼 세부 논의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다만 국민의힘의 반대가 만만치 않은 상황 속에 민주당은 문재인 정권의 핵심 공약 이행을 위해 법 개정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강대강 대치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YTN 우철입니다. 한국 정부의 공정경제 3법에 국회가 새로운 쟁점 하나를 추가했습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재벌 총수의 전행을 막자며 주장하고 있는 집중투표제인데요. 이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반대로 대주주를 보호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민주당은 공정경제 3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을 위한 공정경제 3법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핵심 국정 추진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한 가지를 더 넣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집중투표제입니다. 집중투표제는 사내이사를 뽑을 때 한 주당 선출하는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주는 제도입니다. 집중투표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그리고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됐습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도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며 단계적 도입을 약속한 바 있지만 재개의 반대 등으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박 의원은 집중투표제가 도입되면 의결권을 특정 이사 후보에게 몰아줄 수도 있어 재벌 총수 일가를 견제하는 수단이 될 거라며 지난 6월 상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정부는 좀 이렇게 좀 부담을 느껴서 한 발 뺀다 하더라도 국회는 8년이나 된 해묵은 과제, 국민과의 약속인 집중투표제가 포함된 상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차등 의결권 도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부 주식에 특별히 많은 의결권을 줘 지배주주의 권한을 늘리는 것으로 집중투표제와 대척점에 있는 제도입니다. 추 의원은 기업에 경영권 방어 수단을 줘야 한다며 지난 7일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취지를 묻는 인터뷰 요청은 거절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KBS와 전화통화에서 집중투표제에 대해 말을 아꼈고 차등 의결권제는 우리나라에서 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송명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스타항공 대량 해고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이상직 의원에 대해 늦어도 추석 전까지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당에서는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제명한 김홍걸 의원보다 사태가 심각하다고 보고 있는 만큼 적어도 김 의원과 마찬가지로 제명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민주당이 윤리감찰단 1호 조사 대상인 김홍걸 의원을 전격 제명한 이후 다음 관심은 같은 1호 조사 대상인 이상직 의원에 쏠리고 있습니다. 민주당 윤리감찰단은 현재 이 의원을 상대로 이스타 항공 대량 해고 사태 그리고 임금 체불 문제와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지 집중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 이 의원은 이미 자신의 지분을 헌납해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고 법적으로도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영할 사람들하고 그 주관사하고 알아서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저는 이제 헌납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할 겁니다.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이번 사안을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는 김홍걸 의원보다 더 심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600명이 넘는 대량 해고 사태와 250억 원대에 달하는 임금 체불이 일자리 정부와 노동 중시를 천명한 문재인 정부와는 거리가 멀기 때문입니다. 우리 당의 노동 정책이라든지 또 그 기조 또 가치와 반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굉장히 무겁게 보고 또 엄중하게 보고 있고. 이 때문에 민주당 안에서는 이상직 의원에게도 김홍걸 의원과 마찬가지로 제명 결정이 나올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법적인 판단은 나중에 사법부에서 내리더라도 민주당의 정치적 부담이 크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징계 결정 시기입니다. 김홍걸 의원에 대한 신속 결정으로 여론 지지를 받는 상황에서 머뭇거리다 자칫 실기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따라서 늦어도 추석 전, 이르면 이번 주 후반에 결론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는 이전처럼 온 가족과 친지가 모이는 추석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밥상머리 민심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당내 논란을 가급적 빨리 털어야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에 대한 공세에도 힘이 실릴 수 있다는 판단도 깔려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YTN 한현입니다. 헬스 에브리데이. 잠을 너무 적게 혹은 너무 많이 자면 뇌 기능이 떨어지는데 그중에서도 인지력이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너무 적은 수면은 밤에 4시간 이하로, 너무 많은 수면은 밤에 10시간 이상 자는 것으로 정의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상적인 수면 시간은 몇 시간일까요? 7시간입니다. 중국 베이징대학교 인상연구소 연구팀은 영국 노화 종적 연구와 중국 건강 및 은퇴 종적 연구에 참가한 남녀 2만여 명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 분석했습니다. 대상자들은 수면 습관을 보고하고 인지력 테스트를 받았습니다. 연구 결과 밤에 7시간 정도 잔 사람보다 4시간 이하나 10시간 이상 잔 사람들의 인지 점수가 더 빠르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연구의 저자인 얀존마 연구원은 인지 기능은 불충분하거나 과도한 수면을 취하는 사람들에게서 관찰돼야 하는데 이번 연구에서 수면이 너무 적거나 많으면 인지력이 쇠퇴하는 것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립수면재단에 따르면 수면은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게 해주기 때문에 필수적입니다. 적절한 수면은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수면을 적절하게 취하지 못하면 뇌는 제대로 기능할 수 없고 집중력, 사고력, 기억력에 방해를 받습니다. 이에 대해 마 연구원은 잠을 너무 적게 자면 알츠하이머병의 대표적 특징인 아밀로이드반과 타우 단백질의 뇌 척수액 수치가 증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시 마운트 사이나이 알츠하이머병 연구센터의 샘 간디 박사는 잠자는 동안 뇌의 글림프 시스템이 아밀로이드 베타 펩타이드를 포함한 과도한 양의 독소를 제거하기 위해 활성화된다며 각 사람은 수면과 아밀로이드 제거 사이에서 최적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적거나 많은 양의 수면은 이런 균형을 깨트려 잘못된 방향으로 기울어지게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에 따른 유럽 지역 봉쇄 강화 우려와 은행주 불안 등으로 큰 폭 하락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 지수는 전장보다 509.72포인트, 1.84%가 하락한 27,147.70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38.41포인트, 1.16%가 내린 3,281.06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4.48포인트, 0.13%가 하락한 1778.80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시장은 유럽 지역의 봉쇄 강화 움직임과 주요 은행의 불법 자금 거래 논란, 틱톡 매각 관련 소식 및 미국 신규 부양책 향배 등을 주시했습니다. 주요 은행 주가가 큰 폭 하락세를 나타내는 점도 시장 전반에 부담을 줬습니다. 미국의 신규 부양책 합의가 더욱 어려워졌다는 인식도 주가를 끌어내렸습니다. 이날 업종별로는 산업주가 3.38% 미끄러졌고 금융주도 2.49% 내렸습니다.
서부 텍사스는 원유가 4% 넘게 폭락하면서 에너지도 3.27%가 급락했습니다. 국제유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재유행 우려 속에 급락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0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배럴당 4.4% 떨어진 39.31달러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런던 IC 선물거래소의 11월 브렌트유는 현재 배럴당 3.3% 내린 41.71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유럽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다시 늘어나면서 원유 수요 전망이 어두워진 것이 유가에 하방 압력을 가했습니다. 국제 금값도 달러화 강세 속에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뉴욕 상품 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금은 온스당 2.6% 떨어진 1910.60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9월 21일) 월요일 오늘 밤과 내일 날씨입니다. 이번 주는 지난주보다 낮 기온 조금 내려가겠습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부분적으로 약간 구름 끼는 가운데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고 모레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예년 기온을 조금 웃돌다가 금요일에 다시 예년 기온대로 낮 기온 내려가겠습니다. 한편 주말인 일요일부터 다시 90도대의 더위가 예보된 상태입니다. LA 한인타운의 내일 낮 최고 기온 81도, 밤 최저 기온 61도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 84도, 61도, 벨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89도, 58도, 해안 지역의 내일 낮 최고 74도, 밤 최저 61도입니다. LA 지역 오늘 밤 약간 흐리겠습니다. 밤 최저 기온 62도입니다. 한국은 오늘 내륙 지방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동안 선선하겠습니다. 일교차는 여전히 크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낮 최고 기온 화씨 78도, 밤 최저 기온 화씨 56도입니다. 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 9월 21일 월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2부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규로, 조희정이었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